생태경제학 맛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태경제학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비전, 이게 뭔지, 그리고 그것이 이제 최근에 많이 얘기되고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 그것까지 서로 맞물려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생태경제학이 지향하는 그 목표는요, 말 그대로 생태 경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이전 주제에서도 뭐 중간중간에 시사를 했지만은 지금 환경 문제를 보는 그 생태 경제의 관점은 뭐냐면은 자연 생태계가 에너지와 물질을 이용하는 방식과 경제 활동, 즉 사회경제 시스템이 이용하는 에너지 물질의 방식이 서로 다르다 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 생태학 모형에서 설명을 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자연 생태계는 태양 에너지, 이게 양이 사실상 뭐 태양이 있는 이상은 무한한 거죠. 그리고 그게 환경에 부담을 주기는 그냥 오히려 자연 생태계가 제대로 돌아가게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그런 에너지죠. 태양 에너지에 기초해서 마찬가지로 생태학 모형에서 설명했습니다마는 모든 물질은 순환하는 방식으로, 즉 경제학적으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폐기물이 거의 생기지 않는, 그죠? 그런 방식으로 40 거의 뭐 5억 년을 갖다가 이제 지구 생태계가 그렇게 움직여 왔다 하는 거죠. 아마 폐기물을 생산하는 그런 식으로 자연 생태계 활동했다면 지금 지구 크기보다 더 많은 폐기물이 아마 지구에 쌓였을 겁니다. 이제 자연 생태계는 태양 에너지에 기초한 물질 순환 방식으로 해서 이제 가는데, 그 안에 비유하자면은 엄마는 태양 에너지와 물질 순환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엄마 몸속에 있는 태아인 사회경제 시스템은 화석연료죠. 뭐 태양에너지도 일부 이용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화석연료가 가장 주된 활동 에너지죠. 그죠? 화석연료에 기초한 또 화석연료 자체는 여러 가지로 뭡니까? 환경에 부담을 주는, 그죠? 탄소 유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유해 물질 이런 것이 나오니까요. 에 기초해서 물질도 어떻게 하냐면은 쓰고 버리고 하는 일방통행식, 즉 단순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자연 생태계가 사용하는 에너지 물질의 어떤 그 방식하고 이 자연 생태계 아닌 사회경제 시스템이 사용하는 에너지 물질이 서로 방식이 성격도 다르고 완전히 이제 규모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서로 충돌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20세기 후반부터 해서 점점 지금 21세기로 면서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겠죠. 그 지구 생태계의 가장 큰 위기가 바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기후변화와 생물 멸종이거든요. 기후변화는 화석연료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생물 멸종이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경제 활동이 점점 커지고 하다 보니까 지구 생태계 자체는 유한한데 그 안에서 한 종인 인간이 너무 많은 것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토지도 그렇고 광합성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인간이 너무 이제 거의 이제 뭐 뒤에 가서 수치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거의 뭐 사실상 독식하는 구조로 가다 보니까 다른 생물종들이 거처할 생존 서식처부터 해서 여러 가지 먹이나 등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 다른 생물종들의 멸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하여튼 기본적으로 인간의 경제 활동의 방식이 에너지와 물질 측면을 봤을 때 뭐가 충돌한다? 자연 생태계의 에너지 물질과 측면을 충돌한다. 이게 이제 생태계 경제학의 기본적으로 문제를 보는 출발점이고, 이 문제의식을 뒷받침하는 것이 이전에 이게 다른 주제에서 강의했지만 생태 경제학의 자원 흐름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자원 흐름 모형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바로 그게 보이는 거죠. 자연 생태계의 에너지 물질 흐름과
경제활동, 즉 사회경제 시스템의 에너지 물질의 흐름이 정확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이런 식의 이제 결론이 나온다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전에 다른 주제에서도 조금 그런 이전 시간에 얘기를 했겠지만은 이 자연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 자연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큰 위기를 겪지 않고 계속 왜냐하면 지구 생태계는 우리 후손 때까지 계속 살아야 되는 거 생성이니까 의 어떤 지속 가능성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그 태아 자신의 그 건강 안위를 위해서라도 이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자연 생태계가 문제 생기면 세계 경제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거든요. 지금 뭐 기상 기후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 같은 게 많이 생기면 경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지금도 보면. 예.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이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사회 경제 시스템이 사용하는 자원 흐름의 세 가지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세 가지 중요한 거 기억나십니까? 자원 흐름의 성격, 그죠? 그걸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규모도 줄여야 되고, 그죠? 그리고 기술도 환경 친화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 될 수 있는 거. 그게 결국 이제 아주 이제 구호의 측면에서 단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최근에 나오신 이제 탄소 중립 경제가 바로 거기서 나온 겁니다. 2050년까지 모든 세계 경제가 탄소를 더 이상 유발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에너지를 바꿔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고 또 물질도 이 순환하는 방식으로 해야지만 자연 생태계에 썩지 않는 그런 뭐 폐기물이라든지 일단 자연 생태계에 부담을 주는 그런 폐기물들이 줄어들고 자연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원 흐름의 성격을 바꿔가지고 세 가지 성격을 바꿔가지고 탄소 중립 경제와 물질 순환 경제로 가자. 이게 바로 생태경제학이 지향하는 그런 생태경제의 최종 목표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생태경제에서 이제 생태경제 에코 이코노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연 생태계의 에너지와 물질 사용 방식을 따라가는 그런 사회 경제 시스템, 사회 경제 활동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하고 맞물리는 얘기죠. 뭐 정확하게 같지는 않습니다만 지향점이 비슷한 거죠. 이전에 자연 생태계가 태양 에너지에 의한 물질 순환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안에 배태되어 있는 태화와 같이 배태되어 있는 지구 생태계 안에 있는 이 사회 경제 시스템도 기본적으로 태양 에너지와 같이 그죠? 탄소를 유발하지 않는 에너지로 바꿔 나가야 되고 물질도 쓰고 버리가 아니라 계속 순환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지만 자원 고갈의 문제도 적어지고 폐기물 폐기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생태경제학이 이제 지향하는 그 목표입니다. 근데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원 흐름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 양적, 질적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양적 측면에서는 흔히 디마테리얼라이제이션을 얘기하는데 양을 줄이는 겁니다. 그죠? 이전에 얘기 말씀드렸죠. 자원 흐름에서는 자원 흐름의 규모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자연 생태계에 어떤 부담을 주고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양을 줄이는 방법. 설령 그게 화석연료든 또는 뭐 이게 폐기물을 많이 유발하는 방식의 제품이든 간에 일단 양을 줄이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 그래서 나온 것이 에너지 절약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화석연료를 쓰더라도 보다 적은 화석연료를 가지고 같은 또는 그 이상의 경제적 성과를 내자. 이런 얘기고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을 가능한 적게 쓰자. 그거 재활용하자. 이런 얘기가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질적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이게 궁극 목적인데 제가 양적인 측면을 얘기한 이유가 아무리 이제 지구가 위기라고 해서 내일부터 당장 화석연료 모든 사람이 쓰지 않고 야 물질도 이제 무조건 친환경으로 바꾸고 이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기존에 해왔던 거를 그대로 하되 그것의 어떤 효율성을 계속 높이는 방식으로 하면서 한쪽으로는 에너지 물질을 어떤 질적 상태를 완전히 전환하는 그런 식의 이중적인 전략을 쓰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제 질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에너지는 그렇죠. 화석연료를 줄이고 절약한다는 걸 넘어가서 화석연료를 안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탄소, 저탄소 에너지를 전환하는 것이죠. 이게 흔히 이제 에너지 전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질도 마찬가지죠. 독성 있는 물질 말고, 그죠? 순환형으로 사용하면서, 그조차도 이제, 자연 생태계나 이제 여러 가지 생명체나 이게 이제 부담을 주지 않는 친환경 소재, 뭐 이런 걸 해서, 전환을 해 가야 되고, 기술도 마찬가지고요. 시행왕에서 그거 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자원 흐름을 혁신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게 바로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하고 이제 맞물려 있는 문제입니다. 생태계의 한계를 고려해서 자원 흐름의 어떤 가능한 규모를 어떻게 하면 줄일 거냐, 그죠? 이게 이제 중요한 하나의 이제 이슈고요, 환경 문제. 규모를 줄이면서 질적으로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이냐.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게 환경 문제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컨대 화석연료에 대해서 예컨대 뭐 이제 줄이고자 하면 그 가격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분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에너지 빈곤층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요. 또는 전통적인 화석연료를 안 하게 되면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일자리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물론 다른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쪽에 이제 고용 그만큼 창출되겠지만, 그죠? 그것도 마찰적인 실험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사회 형평성이나 분배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잘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분배에 해당되는 문제고요.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이러한 탄소를 줄이고 또 자원 흐름을 바꾸고 또 이게 에너지 빈곤층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도 배려를 하면서 또 일자리 일차적으로 창출하고 또 경제는 또 남대로 성장해야 되니까 또 성장 문제 이걸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서로 충돌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현실에서는 당장에서. 그죠? 환경 문제, 성장 문제도 당장 충돌되잖아요. 예, 근데 석탄 발전소를 없앤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면 석탄 발전소 있으면 거기 일자리를 어떻게 하게 되며 그럼 석탄 발전소가 전력이 안 되면 공장 어떻게 돌리고 성장 어떻게 하느냐 뭐 금방 나오는 얘기거든요. 자, 이런 것을 갖다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잘게 조화롭게 해 나가자 하는 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얘기하는 그 목표가 되었습니다. 환경, 분배, 성장 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그래서 20세기는 우리가 이데올로기 대립에 의해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이런 식의 이제 논란이었다면 아마 21세기는 환경이 거기에 끼어들면서 환경과 분배와 성장 간에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그런 근접하는 그런 해법을 찾을 것인가 하는 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21세기 세계 경제의 화두가 될 거고 유엔을 비롯해서 모든 세계 국가들도 그렇고 유수 전문기관들이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갖다 얘기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만 해서도 안 되고 또 시장만 노력해서도 안 됩니다. 특히 환경 문제는요, 시장 경제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나 시장 경제는 당장의 눈앞에 있는 이득, 당장의 눈앞에 있는 그죠? 판매 여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떤 중장기적인 이제 시야를 가지기 어렵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야, 탄소는 얼마까지 어떻게 줄이자라든지 또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거나 오염을 많이 배출하는 폐기율을 많이 배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폐기물을 해서 돈을 내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 정부가 그걸 규제하는 네 가지 그런 역할은 역시 정부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발생하는 어떤 그런 일자리 문제라든지 분배가 악화되는 문제라든지 또는 그 빈곤층의 물가 상승으로 해서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 역시 이제 상당한 것은 이제 정부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떠나 이런 세팅 하에서 그죠? 성장과 일자리하고 새로운 산업 만들고 새로운 신산업 만들고 어떤 친환경 산업을 만들어서 시장에 진출하고 이런 것은 이제 결국은 시장과 민간의 어떤 혁신진 역할 이렇게 역할 분담이 필요한 거 아니냐 아니냐 이걸 세계 다 정부가 하려면 그 사회주의 국가고요. 이 세 개를 다 무조건 시장에 다 맡겨 이러면은 그건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자유주의나 어떤 시장 만능주의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시장과 정부 간의 적절한 역할을 갖다 분담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하는 거고 구체적인 것은 예시는 예시 해놓은 것 자체는 그냥 나중에 한번 읽어 보시면 알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결국은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또 어머니와 태아의 관계를 비유를 하자면 이런 얘기죠. 화물선에 짐을 싣는 문제로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화물을 어느 한 군데 집중 배치하면은 화물을 관리하는 그 중간에 그 관리하는 사람들은 한 군데 가서 체크하면 되니까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적이죠. 근데 배가 한쪽으로 약간 기우뚱해서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화물을 배를 이제 곳곳에다 이제 고루고루 배치해 놓으면은 배가 안정성 있는 데는 유리하겠지만은 그 화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배 전체를 다 돌아다녀야 돼요. 그죠? 이렇게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죠. 그죠? 이게 이제 흔히 보면 이제 성장과 분배 간의 어떤 상충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환경 문제가 들어오게 되면 어떤 얘기가 되는가 하면은 화물을 집중 배치하든 골고루 배치하든 간에 화물의 무게 자체가 화물선이 실을 수 있는 양을 초과해서는 어떻게 분산 배치하든 집중 배치하든 간에 배가 가라앉는다 이런 얘기라고 이제 비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발전에 것은 결국 뭐냐면은 큰 배를 안전하게 항해를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적당히 실을 만큼의 양을 설정하고 그 양을 이제 성장과 분배 간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배치하는 뭐 그런 문제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장과 분배 간의 갈등을 갖다가 접점을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이제 환경 문제까지 들어와서 이 세 가지의 이건 뭐 어떻게 보면 트릴레마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잘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굉장히 21세기의 모든 국가, 모든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 그렇지만은 지구 생태계를 살리고 세계 경제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이 기시 생태 경제의 어떤 지향점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성장과 분배와 환경 간의 조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